안녕하세요, 최재천입니다. 최재천의 책갈피 오늘은 재밌다고 해야 되나요?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요? 소설 제목이 청년의인단. 사실은 저자가 누구냐면 최태욱 교수예요. 정치경제학하는 한림대에서 주로 국제정치, 정치경제 가르쳐요. 외국에서는요, 이제 그 글쓰기와 말하기, 질문하기, 읽기 이런 것들이 균형을 이뤄요. 특히 미국은 초등학교 때부터 남을 절대 못 뺏기게 하고 자기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우리나라 대학생 수준보다도 더 강력하게 가르쳐요. 우리나라처럼 글쓰기 교육 안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관식은 불공정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주관적이다 이 말은요, 편파적이다, 그 다음에 돈과 빽이 작동한다, 믿을 수 없다, 이런 식의 나라에서 객관식이 객관적이라고 착각들을 해요. 근데 객관식 문항이야말로 얼마나 비과학적이고 비객관적인지 사실 충격받을 때가 많아요. 극단까지 파고 들어가면 세상에 단정적인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틀리는 시험 만들어내잖아요. 얼마 전에 공무원, 구급 공무원 시험에 고려시대 때 역사를 쭉 늘어놓고 불과 2년 차인가 1년 차이를 늘어놓고 그걸 순서대로 맞추라고 했잖아요. 저도 보고 충격받았어요. 시험지 나오면 지금도 버릇이 돼가지고 풀어보잖아요. 학력고사 문제지 공개되면 그 시험에 대한 강박 때문에 지금도 풀어봐요. 맞는지 틀리는지. 저도 시험은 노예가 돼 있는 거죠. 그 대한민국 훌륭한 교수들에게 편안한 글쓰기, 대중을 위한 글쓰기를 기대한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구조적인 문제도 있어요. 왜? 점수를 안 주니까. 교수 숨긴 점수에 반영을 안 해줘요. 잡문 쓴다고 비난해요. 교수는 논문 잘 쓰고 교과서 잘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교과서 쓰는 것도 뭐라 그래요? 연구소 잘 내야 된다고 뭐라 그래요? 근데 학문이라는 게, 대학이라는 게 A에서 제자 B로 계승하는 측면도 있지만 현실사에 대한 기여를 하고 계몽시키고 나눠 가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노벨 물리학상 받은 사람도 쉬운 책을 써요. 노벨 생물학상 받은 사람도 쉬운 책을 써요. 노벨 의학상을 받은 사람도 대중서를 써요.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도 무슨 일을 한 줄 아세요? 보스턴 시내 어떻게 해야 균형 있게 배정이 되는지, 어느 동네는 좋은 학군이고 어느 동네는 나쁜 학군인데 이 학군을 어떻게 배정해야 되는지 그런 연구를 해가지고 사회에 기여를 해요. 이게 싫어합니다. 그 다음에 노벨 경제학상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요. 크리스마스 날 케네디 공항에, 뉴욕 공항에 눈이 왔어요. 그러면 다른 차들이 안 들어가니까 택시들이 가면 돈을 벌겠죠. 근데 택시들이 안 가요. 그런 걸 연구를 해요. 글도 쉽게 쓰고. 그리고 미국 로스쿨 교수들요, 영화 대본 쓰는 사람도 있고 미국 변호사들은 추리소설 훌륭한 작가들이 많아요. 근데 한국은 불가능해요. 근데 최태욱 교수가 저희들 표현으로 사고를 쳤어요. 공상 정치 소설로 제가 표현합니다. 상상 속의 정치를 이야기를 해요. 이 양반이 자기도 처음에 소개를 했습니다만 정치제도를重시하는 정치경제학자로서 선거제도 개혁이 청년을 포함한 우리나라 사회경제적 약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왔다. 그랬어요. 끊임없이 선거제도 개혁하자, 독일식 비례대표 도입하자, 선거제도를 바꾼 다음에 헌법을 바꾸자, 협치를 하자, 합의제 민주주의를 하자, 끊임없이 이 주장을 하고 다녔어요. 근데 야당이 될 때는 이런 주장 받아들여요. 근데 여당이 되고 나면 받아들이겠습니까? 뭐 정치적인 발언은 삼가하겠습니다만 적폐청산이 정말 중요하죠. 할 건 해야죠. 근데 적폐청산 다음은 제도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절대적 대통령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권력기관을 감시하라고 했는데 도리어 권력기관이 절대 권력과 손을 잡아버리고 함께 부패해 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며, 그 다음에 정치 권력과 국가폭력기관과 재벌들이 손을 잡고 돈과 권력과 그 다음에 폭력이 결합됐을 때 시민들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이건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승만 대통령 이래 우리나라 쭉 대통령들의 말년과 가족들 운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직 대통령이 연속해서 5년 전 대통령과, 아니 1년 전 대통령과 5년 전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어디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게 사람의 문제일까요? 제도 문제일까요?
형제간이나 자식들이나 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극적 운명에 처하지 않은 경우가 어느 대통령이 있는 거죠? 행복한 대통령이? 말년이? 그럼 이게 사람의 문제인가요? 그래서 최태욱 교수는 끊임없이 제도 개혁을 하자고 돌아다녀요. 외치고 다녀요. 모임도 만들고 학생들하고 뭐 하고 저도 가서 특강도 하고 뭐 수없이 해봤습니다만 정치인들도 설득하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좌절에 빠졌다가 생각을 바꿨어요. 어떻게? 이번엔 쉽게 풀어보자. 내 캠페인이 잘못됐을 수 있어. 그래서 소설을 썼어요. 원래는 이거 한 3배 정도 썼답니다. 출판사에서 줄여 해가지고 그나마 줄인 게 이 정도 장편 소설이에요. 저도 사실 어젯밤 읽느라고 혼났어요. 피곤해요. 제가 보기에도. 아무래도 이제 전문 소설 작가가 아니라서 그리고 이제 자기 주의 주장이 강조되는 거죠. 정치 소설 자체가 한국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론이나 캠페인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소설의 가치를 높이 삽니다. 모험을 해요. 그 다음에 연립정부를 구성을 해요. 보수와 진보 사이. 그 다음 선거제도를 개혁을 해요. 그 다음에 시민의회를 구성해요. 시민의회가 헌법 개정안을 내요. 국회가 그걸 받아줘요. 헌법 개정안이 통과시켜요. 그래서 본래적 의미의 사회적 합의국가, 복지국가, 보편적 복지국가 그런 제대로 된 민주국가를 만든다. 그리고 말년에 이게 한석 교수라는 한석입니다. 한석이 제가 보기에는 최태욱 교수로 읽혀졌어요. 그 사람이 말년에 행복한 회고를 하고 그때의 경험들을 국제회의에 나가서 강연 형식으로 풀어내는 그런 식으로 끝나거든요. 뭐 하여튼 제가 최태욱 교수 자의식이 이토록 강렬한지 제가 하여튼 소설책 쭉 읽으면서 느꼈습니다만 아무래도 이 사람은 누구를 모델로 했구나, 이 사람은 누구로 모델로 했구나 이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아무리 소설적으로 형상화 시켰다고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제법 가치 있고 이제 학자가 소설을 썼다는 점에서도 의미 있고 정치개혁을 정치권을 건드리거나 시민사회단체를 설득해서 하려는 그런 방식을 벗어나서 청년들에게 대중들에게 직접 호소하는 그래서 아주 멋진 제목인 청년의인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바꿔가는 그런 프로세스를 제시를 했습니다. 제가 아침에 저희 딸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공상과학소설을 뭐라고 그러니 SF가 이런 거니? 그러다가 아빠 그거 왜 물어봐? 그래서 아니 정치에도 그런 이름을 붙여볼까 하고 공상정치소설 그랬더니 막 웃더라고요. 그런 소설이 있어? 그런 소설이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런 소설입니다. 옛날에는 공상과학소설이 그냥 공상이었잖아요. 근데 그 공상들이 다 현실이 되잖아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덧붙여서 관련 책들을 쭉 좀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재밌는 책이 놓친 책이 하나 나왔어요. 재밌죠, 제목 자체도. 이건 청년의인당이고 이건 청년정치예요. 젊은 친구들, 청년들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여섯 분, 7분들이 모여가지고 청년정책 싱크탱크를 표방하고 정책들을 만드는 그런 모임을 시작을 했어요. 멋졌어요. 좀 몰랐어요. 한두 달 전에 나온 책인데 4월에. 그래서 대한민국 정치를 설명하고 청년 정치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거제도 개혁이 중요하고 비례대표제 개혁이 중요하다. 이제 다들 보니까 88년, 90년, 90년, 91년, 91년, 89년, 91년 이런 대단히 강렬한 열정을 가진 젊은이들이거든요. 좋았습니다. 이 책도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오늘은 순전히 한국 책으로만, 우리 책으로만 골랐습니다. 언젠가 제가 일본 사람 책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왜? 번역서는 무조건 좋은 책이에요. 이를테면 한국 책이 1년에 10,000권 나온다 그러면 외국어로 번역되는 게 몇 권이겠어요? 그러면 번역을 에이전시 하는 사람들 얼마나 고르겠어요? 정선된 책을 골라서 번역할 거니까. 우리도 다른 나라에서 검증되거나 가치 있거나 팔릴 만한 책, 인정받을 수 있는 책을 가져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 이론을 빌 것도 없이, 일본 책 전문가 이론을 빌 것도 없이 번역서는 일단 좋은 책입니다. 왜? 걸러냈기 때문에요. 미국에서 발행된 책 수십만 권 중에 걸러서 가져온 게 번역되는 책 몇 권이겠습니까? 1년에. 불과 1,000권, 뭐 내외 아니겠어요? 1,000권? 그래서 문학서적 번역서들 중에 노벨상이 다 나오는 거예요. 희한하게 우리나라가 번역해 놓은 책도 노벨상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건 당연한 거 이미 골라놨기 때문이에요. 이번엔 한국 책으로 골랐는데 최태욱 교수 책과 청년 크루들의 책을 골랐지만 나는야 호기심 많은 관찰자라는 IT 칼럼을 주로 쓰시는 분이 임정욱입니다. 임정욱. 몰랐네요. 45만 팔로워를 거느리고 있어요.
미국 가서 라이코스 CEO를 지냈어요. 이분 칼럼, 이 양반이 기자 출신인데 나중에 다음에 갔다가 라이코스 CEO 했다가 지금 와서 스타트업 지원 비영리 기관인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센터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스타트업, 벤처, 창업 이런 쪽에 대한 조언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을 좋아하는 이유는 일단 글이 쉬워요. 기자 출신이라 장점이 있어요. 그다음 호기심이 많아요. 끊임없이 새로운 걸 탐구를 해요. 그리고 결코 안주하지 않아요. 계속 돌아다녀요. 계속 새로운 정보를 흡수해요. 그리고 나눠 가질 줄 알아요. 자, 이를테면요, 전 우리나라 문자 방식으로 주고받는 아이디어나 생각들을 주고받는 짧은 문자, 이런 유통 시스템에 대해서 저는 아주 비판적입니다. 이를테면 저는 뭐 카카오톡 하지 않아요. 저는 어지간하면 이메일 쓰자는 미국식 그 주의자인데, 이 책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더 공감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이메일 주고받아야 돼요. 정상적으로 자기 의사를 정직하고 설득력 있게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근데 우리 글 쓰기 싫으니까 문자 몇 자, 그 다음 이모티콘으로 때우거든요. 이게 결국 좋은 버릇 아니에요. 이메일을 꼭 쓰자, 이건 좋은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역시 마지막 부분은 중국에 대한 관심입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2주에 중국 관련 책 3권에 대한 칼럼을 쓰고 있거든요. 2주에 3권 쓰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요즘 관심은 중국에 꽂혀 있는데, 이분도 맨 마지막 최근의 관심들은 다 중국이에요. 트렌드를 정확히 읽고 어디를 배울 것인지, 세상의 가장 과격한 흐름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체크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꼭 필요한 정보를 받아서 우리나라 대중들한테 나눠줘요. 전문가를 위한 글쓰기가 아닙니다. 블로그의 팔로워를 45만을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만큼 쉽고 평이하게 글을 쓸 수 있고 정보를 잘 나눠 가진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임정욱 선생의 나는야 호기심 많은 관찰자, 전 늘 이 양반을 이 두 가지 단어로 생각했거든요. 호기심이 정말 많은 사람 같아. 글을 참 쉽게 잘 쓰는 것 같아. 정보를 참 잘 나누는 것 같아. 그 호기심이 결국은 새로운 것에 대한 반응, 그 다음에 늘 현미경이나 때로는 망원경을 잘 들이대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목도 참 잘 잡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의 특징은 미국에서 특히 CEO 하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경험들, 그렇죠. 혼자 부임해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밥 먹고 이해시키고, 그 다음에 퇴근해 영화 보러 가자면 싫어하고, 뭐 이런 재밌는 문화적 차이도 많아요. 이 부분도 특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제가 워낙 이분 글을 좋아해서 특별히 소개한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훌륭한 저술가입니다. 오늘은 임정욱 선생의 나는야 호기심 많은 관찰자, 그리고 청년 크루들의 청년 정치, 그리고 메인으로는 우리 최태욱 교수가 정치에 대한 장편 소설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대학 역사상, 학문의 역사상 정치학 교수가 정치 관련 소설 쓴 건 분명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